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중국 베이징에서 흑사병 발생, 테마주는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조정을 거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전고점인 2150선에서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2100선이 지지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2150선을 돌파하는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2100선이 깨지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65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650선이 버텨주면은 다시 한번 700선을 향하는 빠른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650선이 깨지면은 조정 구간이 길어진다라고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이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이번 달에 증시 방향성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있었던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연설은 기대보다 조금 강경한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우려할 만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동안의 시장 기대감 대비로 봤을 때는 살짝 실망감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냥 미국은 여전히 특별히 아쉬울 게 없고 중국이 아쉬워하고 있다. 우리는 뭐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은 언제든지 뭐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보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서명이 있기 전까지는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으로서는 그게 이제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는 악재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오늘 대북주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북한 쪽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무역 협상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미중무역 협상이 잘 돼야 북한도 뭐 북미 관계도 어떻게 되는 거지 미중무역 협상 엎어지면은 북한으로서는 뭐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미중무역 협상이 이제 교착 상태에서 교착이라기보다는 힘겨루기 상태에서 어제 트럼프가 좀 강경한 발언을 하고 북한이 이제 중국에 할 얘기를 대신해 준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미중무역 협상이 이번 달에 잘 되면은 다음 달에는 북미 관련된 이슈도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연내 얘기를 하고 싶다. 너네 우리 좀 올해 안에 좀 만나줘라라는 얘기를 이제 돌려서 하는 거죠. 약간 뭐 항상 츤데레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북한의 화법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지금 이 상황에 흑사병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질병이죠. 유럽에서 수억 명이 이 질병으로 흑사병으로 사망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일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이제 뭐 치료가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 전염되는 것만 잘 잡으면 되는데 지금 지난번 대절병 사태 때도 그렇고 중국이 과연 뭐 그 정도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뭐 지난번 대절병 테마주에 대해서도 뭐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돼지가 뭐 수만 마리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뭐 주식장에서 테마주로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거를 전부 다 생각하면서 투자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금융시장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어쨌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뭐 테마주 관점으로 다뤄야 되겠느냐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가 안 본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다 안 보는 건 아니니까 잘 빠르게 치료가 되고 또 이제 확산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테마주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확산이 안 되면은 그냥 테마주 역시 좀 일시적인 흐름으로 끝나게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계속해서 테마주의 흐름이 있을 건데 현재로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뭐 어쨌든 베이징과 우리나라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북한을 건너서 국내까지 유입되거나 또는 뭐 해상이든 기차 등등으로 인해서 국내 유입이 되고 발병이 되기까지 현재로서 기대 뭐 예상을 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중국 내에서 이게 확산이 되느냐 마느냐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대절병 테마주들이 이 흑사병 테마주로 갈아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슈만 있으면 발을 걸칩니다. 수급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만 있으면 그때그때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대절병 테마주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주들도 이제 기본적 분석상의 이슈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트상 흐름만 유지되고 있다면은 다음에 어떠한 이슈로든 다시 움직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이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존의 대절병 테마주로 조금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거래량도 또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7,000원대까지는 바닥 박스권 매집 범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은 5,000원 이하까지 잡아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 돌파하고 전체적인 박스권까지 신고가를 달성할 가능성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글밴 역시 마찬가지고요. 최초로 갭상승했던 지지저항을 지켜줬죠. 그리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흑사병이 확산이 된다면은 변곡점을 만들고 전고점 회복을 다시 해줄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지금처럼 제자리에 돌아올 겁니다. 어쨌든 세력들의 수급이 있는 한 이 7,000원대, 6,000원대까지의 지지저항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7,000원 내외를 매집 범위로 손절은 6,000원 이하로 잡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그 흑사병이 확산이 되더라도 이 6,000원대가 깨진다 그러면 그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력들은 설거지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이나 또는 이슈, 뉴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해가시기보다는 차트를 기준으로 대응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상승삼각형 패턴을 잘 만들어 가고 있고요. 15,000원 이하는 계속해서 매집범위 됩니다. 손절은 만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세 전환, 바닥 탈출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루도 오랜만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 탈출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3,000원 이하는 다 매집 범위로 손절은 2,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스스까지가 현재 좀 먼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도 이제 갭상승, 점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저항이 유지가 되죠. 수급이 여기서는 지켜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등해주는 변곡점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지지저항이 깨지지 않는 한은 나중에 뭐 다른 이슈로든 어떻게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든 그냥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슈가 있어도 요거 깨지면 이제 세력들은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3,000원대를 매집 범위로 손절은 2,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하는 흐름 예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고요. 이게 이제 소식이 조금 시간대가 애매하게 전해졌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부터 해서 내일 또 추가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는 후속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주도주들도 아직까지는 자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내일 주도주들 자리 주면은 대응해 보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후속주들도 계속해서 같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같이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CMD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또 이 윗골이라는 음봉을 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더 터졌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차 매집 구간은 빠르게 좀 지나갔고요. 아쉽지만 이제 2차 매집 구간은 지난번 개파락한 부분 그리고 그 위에 전고점까지 이 4,5천원대를 돌파하면서 쉬어가게 될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를 2차 매집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바로 지나가면 그 다음에 6,000원대 신고가 돌파 전으로 조정 나오는 추격 매수 구간을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오늘 잘 대응하신 분들은 상승한 동안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흑사병 테마주들도 최근에 11월 들어서 이제 3일이나 5일이나 중간중간 움직임이 있었던 부분을 방송에서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이슈가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수급들은 이제 뭐 그러한 흐름이 어떠한 뉴스가 됐든 간에 나왔을 때 맞춰서 움직일 준비들은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 바이오제네틱스나 라이보플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흑사병 테마주도 아니다 좀 뭐 얘기가 있는데 얘네는 이제 경남제약에서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무슨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상승상각형 패턴으로 조정을 잘 거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전히 8,000원대 이하는 매집 범위를 볼 수 있고요. 손절은 6,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바닥 탈출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라이브 플렉스도 전체적으로 큰 쇠경 패턴을 볼 수 있죠. 상승 삼각형. 그리고 또 박스권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1150원 정고점 밑에서는 다 매집 범위로 손절은 7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박스권 돌파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백 이 종목도 최근에 별다른 조정 없이 그냥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박스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나이백도 10월 말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온 종목인데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전까지가 2차 추격 매수 범위가 되겠습니다. 크게 조정을 거치고 있지 않는 깃바른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이제 추격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손절은 8,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PX 생명과학도 신고가 돌파 이후에 손잡이 달린 콧 모양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 9,0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은 짧게 잡으면 6,500원, 길게 잡으면 4,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T판 보실 수 있겠고요. 얘도 상승 삼각형으로 바닥 탈출 준비를 하고 있죠. 2만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은 15,0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MS 계단식 상승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만원 이하는 2차 매집 범위 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1차 그리고 지금이 2차 구간이고요. 이번에 윗골이 달린 음봉이 발생을 했어요. 요거 감아 올리는 동안이 추격 매수 범위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MS 만원 이하 매집 범위로 손절은 짧게 잡으면 7,000원 이하, 길게 잡으면 6,000원 이하까지 잡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솔고바이오도 바닥 따지는 상승 삼각형 패턴 300원 이하를 바닥권 매집 구간으로 손절은 2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흑사병 테마주와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흑사병 테마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쉬었죠. 다시 한번 또 강세를 다 같이 보이는 흐름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대조병 관련 테마주들이 먼저 흑사병 테마주로 변신을 하고 다른 종목들도 연관성만 조금만 있으면 다 후속주로 합류하는 흐름 예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남영 비비안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들도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남영 비비안도 변곡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35,000원 이하는 계속해서 추격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손절은 2만원 이하까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식 양수 계약 체결을 한 거고요. 전고점까지는 한 차례 더 상세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뭐 쉬더라도 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라티얼 역시 신고가를 돌파했죠. 상승 삼각형으로 조정 거친 뒤에 어제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아직까지는 요거는 이제 대응 가능합니다. 남영비안 역시 좀 더 추격해 볼 수 있지만 이것도 11,000원 내외까지는 추격 가능한 범위로 손절은 7,500원까지 잡아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원 컴포텍도 신고가 경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요거 이제 추격 안됩니다. 기존에 1차, 2차, 3차까지 대응하신 분들이 차익 실현 계속해서 해나갈 자리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대응하신 분들도 이제 한 두세 차례 정도에 나눠서 차익 실현 하시고 나면은 그 이상 가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고점에서 팔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최초로 변곡점 대비로 봤을 때 한 4배 정도가 상승을 한 건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마주들이라고 10배, 100배 오를 수는 없어요. 통상적으로 2~3배 정도 많이 봐야 5배 내외 정도까지가 일반적인 확률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크론 강원도 비슷한 형태로 바닥 탈출하고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역시 이제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1차 그리고 이번에 쉬어가는 동안 2차 대응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면서 신고가 돌파하고 3차 상승 랠리까지 또 이어지게 될 거고요. 1, 2차 대응하신 분들 올라가는 동안 또 분할로 차익 실현하시고요. 이제 2차 구간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추격하실 분들은 다음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3차 대응 구간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서 대응해 보시고 싶으시면 웰크론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을 거고요. 같이 가겠죠. 4,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은 3,000원까지 잡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테마주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당분간은 뭐 딱히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더라도 수급적으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남선알미늄도 신고가 돌파 전이 1차 매집 구간이었죠. 그리고 아마 이제 조정을 좀 거치게 될 것 같은데 5,000원 내가 2차 추격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절은 4,000원 이하까지 잡아오실 수 있고 남아토건도 좀 쉬지 않고 달려와서 신고가 돌파 전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올 가능성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가 추격 구간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고요. 바닥에서 1차 신고가 돌파 전에 2차 대응 구간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15,000원 이하부터 해서 손절은 10,000원 이하로 잡고서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영 GNM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조정 거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지금 1,500원대 내외는 추격 가능한 범위로 보시면 되고요. 손절은 1,2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드도 계단식 상승 이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차, 2차, 지금 3차 구간까지 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본격적으로 이낙연 총리와 관련된 뉴스가 전해지기 시작할 때는 이제 차익 실현하고 빠질 자리를 보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가 추격하거나 바닥에서 대응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보시면 되고 대성창투도 이제 이낙연 테마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상승 삼각형 완성하고 전고점 돌파한 상황. 이제 1차 구간 지나고 2차 구간이고요. 지금의 2,000원대 내외를 매집 범위로 손절은 1,6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서원도 이낙연 테마주로 합류를 하고 있고요. 뭐 이슈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 가장 많은데 사실 뭐 대한민국에 서울대 법대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하는 사람, 뭐 정치하는 사람, 뭐 활동하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그냥 서울대 법대만 나왔다 하면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수급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1,200원대 내외가 매집범위 되겠죠. 손절은 1,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원개발도 신고가 돌파했죠. 꼬리 달리면서 조금 쉬어갈 거고요. 6,000원, 7,000원대 쉬어가는 동안이 추격 가능한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은 5,000원대까지 잡아보시면 되겠고 KT 서브마린도 이낙연 테마주죠. 지금 3,500원대 내외 바닥 쌍바닥 더블 패턴으로 다지고 올라와서 조정 거치는 구간 매집 범위로 보시면 되고요. 손절은 2,75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건설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어쨌든 지난번에 그 해저터널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가 예전 전남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부분이 이 테마로 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이제 대북주이면서 또 이낙연 테마주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 따지고 올라와서 거래량도 실리고 있고요. 지금은 7,000원대 내외까지는 추격 가능한 범위고요. 손절은 5,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고 또 이제 대북주가 또 유난히 정치 테마주들하고 관련이 많죠. 이번에 이제 그 북한 쪽 이슈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동양물산 같은 경우도 이 홍정호 테마주로도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바닥을 아슬아슬하게 다지고 올라오고 있죠. 지금 800원, 900원대, 1000원대 이하는 다 매집 범위로 바닥권 볼 수 있고 손절은 800원 이하로 잡은 상태에서 뭐 대북 이슈가 됐던 정치 이슈가 됐든 바닥 탈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룡전기와 재룡산업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아직 다 바닥권이죠. 8,000원 이하 전부 다 바닥권 매집 구간으로 손절은 5,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고요. 재룡산업도 7,500원 이하 다 바닥권 매집 구간 손절은 4,500원까지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해운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전해지고 있는 이슈는 없는데 STX 엔진과 중공업 움직임이 좀 있죠. 얘는 8,500원 이하가
전부 다 바닥권, 박스권, 매직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절은 6,0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SDS 중공업은 바닥 탈출 시도를 하고 있죠. 이 종목들 지난번에 이제 9월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한 달 반을 조정을 거쳐서 드디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인내심이 참 길죠. 거의 뭐 3달 가까이를 바닥을 다지는 흐름 보여주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런 구간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전저점과 지지저항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든 올라올 가능성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이제 조정받는 동안이 1차 대응 구간이었는데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5,000원대까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거치게 되면 그때를 2차 매직 구간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은 아직은 계속해서 2,500원대로 잡아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조선해운 관련 종목으로 SNW 비슷한 흐름으로 바닥 다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4,000원 이하는 바닥권 매직 구간이 되고요. 손절은 3,0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흥하해운도 최근에 부동산 자산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N자형 급등 또는 쇠경 패턴, 상승을 삼각형 패턴으로 추가적인 흐름 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500원대 내외 매집 범위로 손절은 400원 이하로 잡아보실 수 있고요. 지난번 휴대폰 테마주들 강세에 이어서 지금 이제 5G 테마주들과 통신주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콤텍 시스템이 딱히 뭐 그렇게 특별한 뉴스 없이 지금 변동성 확대, 거래량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대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의 1,500원, 1,600원대 매집 범위로 손절은 1,2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이전 고점 회복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고요. 다른 테크놀로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실리고 있고요. 1,200원 이하가 바닥권 매집 범위로 손절은 800원까지 잡아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이전 고점 회복 기대감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주로 말씀드렸던 에스코넥, 도구전자, DAP 등 최근에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에스코넥은 이제 어제 바로 또 말씀드렸죠. 상승 삼각형으로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아직까지 많이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800원, 1,900원까지는 추격 가능하겠습니다. 손절은 1,5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고요. 도구전자도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 전을 매집 범위로 손절은 6,0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DAP 이 종목도 지난번 윗골이 달린 장대 항공 수급수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3,75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은 2,75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디오스텍까지 그 광학 관련된 이슈로 1,0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은 6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윗골이 달린 음봉 수급수화 거치고 전고점 돌파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쪽은 당분간 쉬어갈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슈가 한 차례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어제까지 움직임은 이제 인수합병, 이 우선협상 대상자까지가 이슈로 움직인 거고, 오늘 이후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기술적입니다. 나중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또 어쨌든 뭐 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중국에서라도 흑사병 이슈가 좀 너무 커지지 않고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또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 시장에서 이슈에 따라서 차트에 따라서 대응을 해나가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과 모레는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좀 쉬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일요일 저녁에 실시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알람 설정해 두시고, 네, 알람 울리시면은 방송에서 뵙도록 하고요. 만약에 뭐 알람 안 켜주실 경우는 6시 이후, 뭐 빠르면 6, 7시, 늦으면 8, 9시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 중국 베이징에서 흑사병 발생 테마주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